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리며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8% 상승한 25,251.55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2% 상승한 2,726.37에, 나스닥 지수는 1.6% 급등한 7,250.91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반등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4% 상승한 56.46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산유국 감산 이슈,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휴스턴 지역 행사에서 미국 경제는 좋은 모습이라며 10월 고용보고서는 매우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임금이 여전히 기대한 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임금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기업 재고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기업 재고가 전달 대비 0.3% 늘어난 1조 9,67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치는 0.3% 증가였습니다. 지난 8월 기업 재고는 0.5% 증가한 1조 9,610억 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80선 그리고 코스닥은 6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테마적인 상승이 강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 측이 애플에 대한 저점 매수 의견을 밝히면서 빵주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투자의 귀재죠. 이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는 기술주 매입을 꺼려했는데 이제 애플의 2대 주주가 됐고 오라클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근 월가 전문가들은 다시 신흥국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오히려 신흥국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어제는 중국 소비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 삼성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일제히 하락세였습니다. 특히나 이재용 승계 작업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0만 원 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이 기술주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애플의 2대 주주가 됐고 또 오라클까지 추가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닷컴 붐 때에도 이 기술주 매입을 하지 않았던 버핏인데 이렇게 기술주 대거 매입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미국 대표 기술 기업들의 그런 기업들의 어떤 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기술주에 대한 비중은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3분기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컴퓨터 기업 오라클의 주식을 4,140만 주를 매입했더라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좀 공시를 했습니다. 우선 버크셔의 그 지분 매입에 힘입어서 오라클의 주가는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2.6%까지 전일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닷컴 붐 때도 이 기술주를 사지 않았을 만큼 기술 투자에 회의적이었던 게 바로 버핏이었는데요. 이 투자 방침을 선회하고 애플 주식을 대거 좀 사들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선 그 버핏의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8월이죠. 애플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버핏은 좀 밝혔는데 3분기 때 2억 5,200만 주를 보유하면서 지금 2대 주주에 현재 올라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특히 애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장래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버핏 작년에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애플 같은 회사를 볼 때 미래에 확실히 느낀다라고 좀 밝히면서 미래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이런 워렌 버핏의 이런 기술주 투자에도 최근 기술주들의 성적표는 좋지 않게 나온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 전망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워렌 버핏의 기술 투자의 어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가 전문가들은 이 뉴욕 증시에서 자금을 모두 처분하고 신흥국 시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신흥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은 최근 기술업종 주식의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전체 봤을 때도 이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기술 섹터에 대한 주식의 수익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처분하고 신흥시장 주식으로 갈아타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감지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나왔고요. 우선 지금 나스닥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신흥시장보다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술 업종으로 이 나스닥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도 이 신흥시장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좀 트렌드라고 좀 약간 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우려가 좀 나와지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펼쳤던 1년 전과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제 좀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시에 달러가 오르면서 신흥시장 주식을 포함해 다른 나라 통화로 가격이 표시된 자산들은 모두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감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증시 혼란을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이용하지 않았나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은 10월에 5.1%에서 11월 4.7%로 축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변동성 나타날 때 이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항인데, 지난 한 달간 현금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쪽에서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위기와 포지션이 크게 재설정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좀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증시 변동성은 신용 시장과
시장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포지션을 미국에서는 투자자들 포지션 바꾸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떤 시초 단계라는 부분은 맞지 않나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을 계속 자초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신흥시장과 다른 선진국들의 그 인터내셔널 주식을 더 많이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신흥시장 가운데 뭐 브라질 쪽에서의 투자 부분은 더 매력적이라고 밝힌 어떤 전문가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기 전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봤을 때는 뭐 미국의 경기만 좋아졌고 나머지 유럽이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기 점에 대한 그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 의한 우려 부분이 미국에 대한 경기 향후에 봤을 때 전망을 좀 낮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봤을 때도 뭐 글로벌 경제가 또 2008년에 금융위기 수준 아니지만은 그 정도 타격이 미국 경기에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신흥시장 쪽에서의 그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로 조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의 무역전쟁인데요. 유럽연합이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보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유럽연합도 이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선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원 중에 한 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만약 미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은 유럽연합은 그와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했고요. 이 보복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농산물, 공산물 모든 것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얘기가 끝나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런 발언은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직후 나온 점에서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통상 담당 보관 보좌진들과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논의한 뒤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지금 보완을 좀 지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다면서 이 유럽 쪽에서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그전에도 밝혀왔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있는 무역 협상과 관련하면서 어떤 위원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동차를 포함하는 어떤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율을 제로로 하는 제한적 무역 협상을 논의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더 많은 미국산 대두와 어떤 LNG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면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서로 한 발짝씩만 물러나면은 충분히 협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한 번 더 짚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일부 산업계 쪽에 2,670억 달러의 관세 부과가 이미 중단됐다 이렇게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화상회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G20회의를 앞두고 이제 무역 전쟁 해결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압박을 어떤 중국 쪽이 수용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번에 G20 회의에서는 어떤 정상회담끼리 얘기는 하겠지만은 의례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나 이런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양보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미국의 그런 손을
잡지 않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그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용하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EU 이슈 하나 더 짚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영국의 브렉시트부 고용연금부 장관이죠. 랍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에 반발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메이 총리 탄핵안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어떤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유럽연합과 그 영국 간의 의견에 대한 일치가 지금 대기하는 부분이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북아일랜드나 여러 가지 그 국가에 대한 그 무역 국가에 대한 어떤 정전 협정까지도 지금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뭐 취소되면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국 쪽에서의 어떤 그 유럽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GDP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찰 부분은 분명히 금융시장에는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그리고 EU 이슈까지 모두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상승세로 이끈 종목입니다. 바로 중국 소비주들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까지 모두 오름세였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어제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시장 변화를 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10월 달에 상승률 하락한 종목, 특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30개를 대라라고 했을 때 그중에 11개가 중국 소비주였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런 위축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의 어떤 촉발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또 어떤 시장의 중국 소비주의 트리거였던 이 시트립 관련된 온라인 여행사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 단체 상품 관광에 대해서 취급하겠다라고 했다가 일단 관심이 뜨거워지니까 좀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나머지 어떤 상위 그룹 쪽에 있는 온라인 여행사는 한국 상품을 이제 다음 주부터 출발하는 상품들 일단 게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트립은 약간 좀 관심의 언론에 집중받다 보니까 조금 좀 이제 약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정비하겠다는 관점이어도 일단 중국의 여유국이죠. 여유국에서는 관련돼서 한국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말부터 12월까지 매주 4차례 출발하는 일정들이 상품들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도 가고 제주도 가고 뭐 청와대 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품도 서울 쪽에 상품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48만 원대부터 80몇만 원대. 그러면은 중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지금 보여줬던 중국 관광의 단체 관광객들이 썼던 금액에 비하면은 약간 비싼 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막 쇼핑도 끼워 넣고 약간 여러 가지 어떤 강매하는 분위기 쪽의 흐름들 때문에 쌌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요금이 현실화됐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과거보다는 좀 낮은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럼 이런 분위기, 즉 사드 배치 이후에 규제를 강화했던, 그래서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하나씩 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부분들인데, 일단 개연성은 높죠. 특히 지금 같은 이제 대북 해빙 모드가 들어온 상황 쪽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욕먹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어떤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또 두 번째로는 이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인접국이죠. 특히 인접국에 대해서 계속 강한 기조로 나갔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편이 없다는 얘기죠. 내 편이 없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하나 좀 달래가면서 우리 편에 대해서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약간 일본에 대한 분위기를 과거의 어떤 과거사 얘기 가지고 옥죄던 분위기 쪽에서 약간 좀 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드가 이런 분위기에서도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금같이 어떤 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의 우려감이 가장 큰 상황 쪽에서 이 어떤 한한령과 같은 이런 쪽의 부담보다는 일단 교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교역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미국과의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중국 정부는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맘 놓고 또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약사항들이 많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올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들이 전세기였고요. 크루즈였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크루즈 타보셨죠? 다들 한 번씩 타는 게 크루즈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런가요? 네. 크루즈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뭐 1000명 단위 쪽으로 해서 한 번에 유입시켰다가 어떻게 보면 짧은 관광 일정 쪽으로 한국에 유입됐다가 다시 타고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관광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쪽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전세기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단체 관광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흐름들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원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상반기 때는 또 같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 또 지켜봐야 되겠죠. 항상 기대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와 함께 또 이번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롯데 관련된 상품은 제한적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올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숫자가 이제 그래도 90% 이상은 회복세긴 하는데 개별 관광으로 왔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단체 관광의 시대, 그러니까 즉 어떤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이제 해외 여행을 그렇게 자유롭게 못하고 해외여행 가는 게 좀 막연하게 좀 두렵죠.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단체 관광 따라서 깃발 따라서 쭉 가봤다가 가보니까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가고 싶으면은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즉 비행기 표하고 숙소만 예약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충분히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자유여행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과거에는 약간 2000년대 초반에는 동남아시아 거의 해외 패키지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다 보니까 이제 갈만하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고 싶은 데를 직접 예약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개별 관광 쪽으로 바뀌고 있는 어떤 여행에 대한 추이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면은 단체 관광에 대한 수요보다는 개별 관광 쪽으로 오히려 더 바뀌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 단체 관광 쪽에만 무게를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과거 대비해서 이제 요커라고 하는 단체 관광객들의 씀씀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위안화의 약세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해외 나가서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인 입장 쪽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지갑이 그렇게 두툼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이번에 광군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한국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처럼 그렇게 강했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광군제 쪽에서 당일 판매 1억 위안 품목들이 23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그럼 국내 업체들이 얼마만큼 포진됐으냐라고 했었을 때, 국내 업체들이 1억 위안 이상까지 판매된 브랜드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스마트폰 쪽에서는 여전히 1위는 애플이 보여줬다. 아이폰이 보여줬다는 쪽에서 그래도 아이폰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스마트폰 쪽에서 보면 2위가 그 다음에 화웨이, 3위가 샤오미, 삼성의 브랜드는 8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브랜드를 보여주는데 화장품 쪽도 여기저기 뭐 LG 생활건강이나 브랜드별로 선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각 나타났던 게 AHC 이거 쓰시나요? 그냥 알기만 합니다. 네. 비싼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제가 예. 안 쓰는 거 보니까. 그렇군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이니스프리? 이 정도만 선전했을 뿐, 화장품 쪽의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가 강하게 들어온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 어떤 입맛에 맞는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이번 광고제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선전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에 좀 타격받은 게 아니냐라는 쪽도 같이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측면들 대표적으로 낙폭이 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까라고 기대하다가 나왔던 어떤 변화 쪽으로 일단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 쪽에서 나왔던 변화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어제 나왔던 대부분의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월 달에 공매도가 강하게 이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숏 커버링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조금 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너무 기대감을 높여서 앞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강한 변화를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사항들 쭉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라면은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을 조금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바로 삼성 관련 그룹 종목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런 결론이 나면서 삼성 관련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한 때는 10만 원 선 아래까지 좀 깨지기도 했거든요. 네. 현재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압박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증선 위에 결론이 나다 보니까 이제 파장이 커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식 규모가 얼마였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증선위에서 권고한 내용들은 대표 나가라 해임 권고죠. 해임 권고는 거의 교체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80억 과징금 부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징계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혹시 주변에 삼성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네, 많이 울더라고요. 네, 직접 우셨어요? 네, 울만한 내용들이죠. 이런 타격이 나올지는 일단 상상 폐지는 몰라도 매매 거래 정지까지는 가겠다란 얘기에 대한 예측은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한 15일 이내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관련된 얘기를 상정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일로부터 한 20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한 달 5일, 그러니까 35일 안에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초쯤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지금 사안이 좀 시가총액 부분들과 좀 급한 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2월 중반 때쯤에 거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일단 제로에 가까운 수준. 왜냐하면 파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과거에도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움직였던 대우조선해양이나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규모는 상당히 됐었죠. 분식회계 규모가 되다 보니까 매매 거래 정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2009년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한 16개 회사가 대상이었는데 상장 폐지된 회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너무 상장 폐지로 몰아가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같은 이 삼성그룹 쪽의 지배 구조와 승계 관련된 쪽으로만 한정돼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와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지탄을 많이 받을 쪽은 이를 통해서 부풀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던 제일모직이죠. 그때 당시에. 제일모직과 함께 또 합병을 원활하게 했었던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로 또 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직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런 관점 쪽에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삼성그룹의 승계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다시 커질 것이다. 한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꼬리 자르기 정도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제거 관점 쪽으로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시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오히려 호재로 보시는 겁니까? 호재라기보다는 악재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꼬리 자르기.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분기의 실적 발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반도체 힘으로만 3분기가 조금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은 조금 암울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암울하죠. 암울한 상황이고 지금 나온 이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고생할 기업들의 실적 가지고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 자체적으로는 워낙 위축세가 심했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로 봤었을 때는 잠시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지만은 반등이 세고 강하게 나오기 위한 어떤 첫 번째 근거, 그래서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제약 조건의 하나가 가장 큰 명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이 1,400억 정도, 그래서 한 5.4%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130조 원대,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딱 이 수치만 가지고만 보게 되면은 놀랍죠.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쪽에서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지게 되면 그게 또 아니죠. 네. 오히려 반도체 쪽,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1, 2위 쪽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의 반도체 수출과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한 흐름들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0.1%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 수준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를 빼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기계, 운수창고, 화학 같은 9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감익이 나타났고요. 전기가스 업종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가스 쪽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합니다. 혹시 그런 흐름을 보셨다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이 좀 부진해도 관련된 전기가스 유틸리티 업종들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 다시 봐야 될 게 아닐까라는 쪽도 한번 좀 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제 어닝 쇼크라고 그러죠. 보통 예상했던 수준보다 10% 이상 덜 나온 이런 어닝 쇼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37곳에 달하면서 한 114곳 중에서 37곳이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1은 어닝 쇼크였다라는 쪽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 한 66곳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전반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실적 발표했던 한 반 정도는 예상보다 좀 미달했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어닝 쇼크했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나왔던 게 물론 무역 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쪽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국내 경제 지표들이겠죠.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은 국내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에 어떤 투자와 또 그에 따른 내수 소비죠. 이쪽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의 업종들의 흐름들은 거의 부진함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이제 유가가 3분기에는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재료비의 증가 때문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이번에 4분기 들어오면서는
또 유가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풀릴 수 없는 숙제의 대표적인 국내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어떤 기대를 너무 크게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도 4분기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쪽에서 가장 크게 시장을 리드해왔던 반도체 쪽이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디램 가격, 고정 가격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이제 하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쭉 밀려내려오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여파가 이제 현실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3분기가 정점이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요. 4분기는 이제 감익부터 내년 적어도 1, 2분기까지는 이런 어떤 감익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수출 쪽이 일단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들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여파들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물론 그나마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G20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로 OECD 국가들의 흐름들로 봤었을 때도 거의 바닥권에 있는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쪽에서의 주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정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이슈를 짚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간밤에는 미국과 중국이 화상 대화를 통해서 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해결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이런 소식들과 함께 어떻게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은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미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제 오후장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지금 눈에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발 극대극으로 갔던 분위기 쪽에서 좀 나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래도 약간 숨통이 트일 정도의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딱 확인이 돼야 되겠죠. 지금 같은 얘기는 그럴 가능성들, 그럴 개연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계속 맞춰주는데 막상 가서 어떤 중요한 변화 쪽에선 여전히 합의 없이 그냥 또 악수는 하는데 인상은 팍 쓰고 하는 악수들. 그런 쪽에 대한 뉘앙스로만 나와서 이번에 11월 26일 정도 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분위기는 계속 몰아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막상 관련돼서 여전히 자존심만 세우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다시 원점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은 무역 분쟁 관련된 타결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은 갖는데 아직까지는 항상 끝을 봐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포기들 그리고 2025 관련된 제조업체에 대한 어떤 변화들 이쪽이 가장 두 가지 쟁점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중국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미국도 계속 강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은 염두하시면서 관련된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플로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척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 기준으로 오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오후 들어서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오전에 중서부 지역 매우 나쁨, 오후 들어서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도 종일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낮 기온 서울이 11도로 어제보다 5도나 낮아지며 추워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추워져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전역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중서부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울진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무척 추울 것으로 보여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